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면 아예 당과 갈라서서 따로따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벌여야 될 생각은 뭐냐면 90년대 당을 장악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이제 불가능하다.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당에서도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럼 몇 번 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고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여기서 당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인식은 적어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정 관계 어떻게 정립할지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정립돼야 됩니까? 오늘이었나요? 어제였나요? 중앙일보에선 또 사설로 나와서 이런 당정 관계, 어떤 분의 칼럼이었네요. 이런 당정 관계 너무 한국식 당정 관계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여야란 개념이 없어요. 행정부와 입법부지. 그러니까 여야란 개념이 있는 거는 내각제 국가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헌법이 재헌헌법이 내각제로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전제를. 네, 그런데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는 대통령 해야 된다 그래갖고 급하게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 대통령제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기 때문에 기본 뿌리는 내각제로 고안된 겁니다. 전쟁 중인 1952년에 대통령이 나는 국회에서 뽑는 간선제도 이제 안 되겠다. 왜 거기서 이제 반대가 많으니까. 직선으로 뽑아야겠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발췌개헌안이라는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통과시켜요. 그리고 그 2년 뒤인가 54년도인가는 이제 좀 대통령 더 해야겠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4.4.5.1 개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오면서 우리나라는 일반 대통령제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좀 국무총리제가 있다든가. 그렇죠. 장관이 지금 국회의원이 장관을 한다거나. 이거 다 내각제에서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은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이었어요. 제왕. 그러니까 6개를 지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보다 못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행정부를 지배했고 권력기관을 지배했고 그다음에 집권당을 지배했고 국회도 지배했고 국회라는 건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정부에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했고 민정당 까지도 전국구 일당에다 3분의 2를 줬어요. 그다음에 사법부도 통제했고 언론도 통제했고 문 닫게도 하고 데려다가 이사겠으면 보도 지침도 있고 그리고 87년도 민주화되고 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제왕적이에요. 세 가지는 여전히 갖고 있고 세 가지는 놓쳤어요. 놓친 거는 뭐냐면 국회 통제 안 되고 사법부 통제 안 되고 언론 통제 안 되고 세 가지는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행정부, 권력기관 그리고 집권당. 그 세 대통령은요. 노태우, 김영삼, 김 대통령은 집권당 총재입니다. 그래서 여당 대표를 지명했어요. 지명.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수직적인 거지. 그때는 당정 갈등이라는 단어가 없었겠네요. 없죠. 그건 완전히 그냥 주례 해동을 하지만 네. 대통령이 누가 봐도 그냥 보고하러 간 거네요. 보고하러 간 거죠. 이제 네. 그렇게 됐다가 2000년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당정 분리, 당청 분리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총재가 아니니까 여당 대표, 전당대회도 직접 뽑으세요. 그래서 열린우리당 당의장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정동영, 이부영, 김근태 이런 분들이 다 전당대회에서 뽑힌 거예요. 그래갖고 대통령하고 충돌을 계속하죠.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다 그렇게 충돌하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럼 권력기관과 행정부 그것만 남은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좀 그런 게 있죠.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지금 껄끄럽고, 이준석 대표 때도 그렇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냐, 이게, 앞으로. 정말 궁금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나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은 90년대 때 대통령이 지명하던 그런 시절의 당정 관계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이번 칼럼도 비슷한 취지였어요. 그거는. 하나였다. 하나다. 미국도 하나다. 그런 거는, 미국은 그런 당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중앙당이 없다니까요. 뭘 보고 그분들이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요. 그냥 원내 중심 정당이에요. 유럽식 정당이라는 게 없어요. DNC, RNC라는 건 그냥 협의기구지 우리처럼 이런 중앙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선거도 뭐 프라이머리로 뽑고 그 원내대표, 원내총무, 뭐 하원의장 이런 사람들이 다 실세, 그러니까 원내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나머지는 주정부가 하는 거죠. 그 주마다 다 달라요. 선거제도도 다르고 다 다르고 연방국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가 어렵고 이미 너무 많이 왔고 유럽식 정당제도로 왔어요. 지금까지 중앙당이라는 게 막강하게 있고. 물론 이걸 원내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원내 총무를 원내대표로 당대표와 투톱으로 올린 것도 했고, 맞습니다. 중앙당을 100명 상근자로 줄여라 이것도 했고,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짬뽕으로 돼 있어요. 유럽식 정당 모델과 미국식 정당 대통령 내각제의 짬뽕.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가 현실이에요. 하이브리드. 네, 좋게 말하면 하이브리드. 네, 나쁘게 말하면 이게 뭐 짬뽕. 짬뽕도 뭐 맛있는 건데 이게 짬뽕하면 또 짬뽕 만드는 느낌. 짬뽕 하여튼 맞아. 예.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짬짜면. 예, 그렇게 해갖고 그러나 이제 9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대통령이 수직적으로 딱 탑에 있고 이렇게 준 건데 그렇게는 갈 수가 없고, 적어도 이 삐그덕거린 게 뭐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김무성 대표하고 충돌하면서 세게 충돌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까지 그게 있어도 당의장과 대통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평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뭐 그리고 옛날에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정동기 감사원장 그거 결국 대통령이 철회했죠. 철회하면서 나중에 그거 불쾌해갖고 한 말, 안상수 당신 많이 컸어?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어머. 그 정도로 불쾌했다. 그런 얘기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수평적 당정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진 않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면 아예 당과 갈라서서 따로따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벌여야 될 생각은 뭐냐면 90년대 당을 장악하는 거, 이건 안 돼요. 이제 불가능하다. 예, 총선도 끝났기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당에서도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럼 몇 번 했지만 좋은 결과가 없었고. 그렇죠. 되지도 그때마다 지지율이 씩씩 떨어졌죠. 예. 그렇다고 또 당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나가면 여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런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과정에서 그 탄핵으로 가는 것도 봤고, 그때 야당인 노무현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같이 무너져갖고 완전 무너지는 것도 봤으니까 적어도 박근혜 김무성 모델이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모델은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최악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충돌은 이분들이 당에 뿌리가 없고. 지난주에 제가 신문에 기고할 때도 용병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그러니까 피렌체가 용병에 의존했거든요. 매번 전쟁 때마다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거 한 거예요. 용병 모아오는 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단 더 이상 장악 안 된다. 이걸 버려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여기서 당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 인식은 적어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게 된다면 두 분이 20몇 년의 인연을 갖고 계신 만큼 분명히 뭔가 결실은 있을 것 같아요. 바라는 건가? 예상인지 20년 모르겠습니다. 있어서 저도 네. 배트맨과 로빈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 주변에 워낙에 이게 정치인들이 있다 보면 정치인들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뜻과 해석이 왜곡돼서 전달된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딱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검사 시절에 윤석열 총장 또 선배는 내 얘기 잘 들어줬다.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해갖고 수사하거나 한 거에서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은 내 말을 들었고, 내 말 들어갖고 뭐 검찰총장도 되고 대통령 되고 다 됐는데 내가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그러니까 두 분 다 한때는 윤 대통령은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지금 더 수세에 몰려 있는 건 김건희 여사고, 이 문제는 보수 진영 전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한동훈 대표는 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고,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는 집권당 대표의 공적 요구와 관련된 거를 지금처럼 무시할 수는 없고, 사적인 어떤 영역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행정관들이나 대통령 여사들이 한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들은 이제 안 해야 되겠죠. 그걸 전제로 해서 만나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4명 이탈표가 나온 상황에서요,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수평적인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